안녕하세요 여러분. 쓱 하면 떠오르는 기업 SSG.com 2020년 하반기 온라인 채용 경험에 듣보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사팀의 권상우 파트너입니다. 듣보잡은 익스플레인을 넘어 익스피리언스로 SSG.com 채용에 대해 미리 듣고 보는 온라인 채용 경험회입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채용 프로세스의 모든 걸 쓱 경험시켜줄 Q&A 코너부터 SSG.com 모집 직무의 모든 걸 쓱 경험시켜줄 현직자 브이로그 그리고 취보 경험담까지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로 꽉 채웠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외에 채용과 관련한 궁금증들은 채팅창에 질문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 영상 보시면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그럼 SSG.com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SG.com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 일상 잡화와 같은 이마트 상품에서부터 패션, 뷰티, 가전과 같은 백화점 상품,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권과 같은 무형의 상품들까지 모든 상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또한 SSG.com은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래형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네오센터와 신세계그룹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객분들이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모든 형태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는 건 물론이고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받는 습배송 서비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받고 싶을 때는 정기배송 서비스를, 그리고 백화점 상품을 직접 가서 수령하거나 또는 퀵으로 받는 퀵 수령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벽 배송 권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고객분들께 더욱 편리함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SSG.com만이 가진 이 독보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매년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3년 매출 10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하반기 채용 모집 직군과 채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죠? 1부에서는 작년 채용과 변경된 점을 꼼꼼하게 다 알려드릴 거고요. 더해서 저희가 대신 온라인에서 수집한 지원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에 도움 주실 인사 담당자 도경목 CP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CP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SSG.com 인사팀에서 선임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는 도경목 CP라고 합니다. 우선 지원자분들이 면접 전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CP님, 작년 채용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이번 채용에 있어서 작년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면접 진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채용 절차에서도 보셨듯이 저희는 1차, 2차, 3차 면접이 있는데 1차 면접과 2차 면접은 저희가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면접 진행 방식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을 기초 소양 면접과 토론 면접 이렇게 두 가지 면접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개별, 직무, 심화 면접 형태로 한 가지 형태로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직무 심화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위원 3명이 지원자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분간의 지원자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관심, 지식, 경험, 그리고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검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응시자 입장에서는 면접에 응시를 할 때 웹캠이나 마이크가 달린 노트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 노트북과 PC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면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곳에서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만 제대로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여러 공간에서 진행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면접위원들과 지원자가 오롯이 면접에 진행할 수 있도록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통제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은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상반신만 나오기 때문에
바지는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율복장입니다. 딱히 복장에 대한 어떤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만큼 어떤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개성을 존중하고 있고요. 면접 보시는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면접위원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유로운 복장이라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다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접의 평가 기준이 다른 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화상 면접이든 오프라인 면접이든 평가 기준에는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자분들께서 화상 면접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면접관의 어떤 실시간적인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본인이 다음 답변을 준비하거나 기존에 했던 답변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읽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상 면접 방식을 올 2월부터 도입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 면접을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도 있고 또 지원자분들께서도 실제로 면접 진행된 후기에 크게 그 기존 면접 방식하고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되게 적었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온라인 화상 면접 방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터넷 끊김 문제가 면접 중간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지 라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답변 들어보시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면접을 응시하다가 연결이 끊어져서 면접방에서 나가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면접에 응시하실 수 있는 URL 코드를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응시자분들께서는 URL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또는 기타 스마트 기기에서 해당 링크에 접속하셔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면접을 끊김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고 면접에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피님, 제가 작년과 달라진 채용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어서는 한간에 떠도는 SSG.com 채용과 관련된 루머 그리고 리얼 꿀팁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간에 떠도는 루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재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또 지원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재지원과 관련된 문의와 함께 가장 또 많이 주시는 게 기졸업자는 서류 전형에서 100% 탈락을 하고 졸업 예정자만 뽑는다 이런 루머도 같이 있거든요. 사실 사회자님도 그런 부분 같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와 함께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권상호 파트너도 기졸업자로서 입사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례도 있는 것처럼 저희는 재지원이라든지 기졸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페널티라든지 감점은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피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분들 중에 영어 점수가 없는 경우다 하면은 이 부분은 감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자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지원서를 볼 때 가장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은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기술하는 부분이지 보통 통상적으로 위에 작성하는 개별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서류 전형할 때 당락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입사하신 이후에 직무 배치를 하다 보면은 MD 같은 경우에는 해외 명품 셀러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외국어 구사가 수반이 되는 그런 직무가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서비스 기획자인 경우에도 본인이 웹서비스 개발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향후 입사 후에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접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런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는 가질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어떤 감점이라든지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향후 합격 후에 배치할 때 저희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치하는 부분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접 과정에서 또 추가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피님, 저도 취업 준비생일 때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전공은 지원 직무의 합격 여부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직접적인 어떤 학문을 공부를 하고 관련된 경험이 다른 분들보다 많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이 SSG닷컴에 합류해서 향후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어떤 전문가로 좀 더 성장해가는 그런 발전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직군에 관련된 직접적인 전공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직군에 대한 관심이 높다든지 기타 다른 부분으로 전공한 사람만큼 이상의 어떤 관심과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훨씬 더 좋게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 더 크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직무를 지원할 때 평가하는 기준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많은 공부를 했냐 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직무에 이만큼 관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해봤다. 이런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요. 해당 부분도 참고하셔서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특별히 이 항목만큼은 우대했다 또는 우대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우대를 항목은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적사항이라든지 스펙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께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는 기술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원하신 직군, 직무에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또 얼마만큼 다른 경험을 하셨는지 본인이 지원한 어떤 그 분야에 얼마만큼 덕후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좀 끄집어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많이 좀 기술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본인을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프님 그러시면은 이제까지 자소서를 많이 읽고 평가해 보셨을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있으실까요? 물론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제일 부정적으로 보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면은 본인의 강점을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자세하게 또 많이 나열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갖고 관심을 두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다 준비되어 있다고 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형식의 어떤 그런 자기소개서는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좀 긍정적인 자기소개서라고 하면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항목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지원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우리 SSG닷컴에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런 지원서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복붙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복붙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제가 그 정도로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취업 준비생일 때 많은 유혹에 빠졌었고 이게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걸러지는 항목인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가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무조건 나쁘다 또는 이것은 자기소개서 항목에 있어서 감점 요인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지원한 회사의 이름을 다른 회사로 잘못 넣거나 또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서류 탈락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업무, 관심 있어 하는 직무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회사는 SSG닷컴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직무와 관련된 강점 또는 본인이 이 회사의 어떤 조직 또는 직무와 어울리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법한 내용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까지 많이 여쭤봤는데요.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희는 대학 생활을 거쳐서 지원자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지원서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대하거나 특별히 차별하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 수업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경험이라도 소중하게 작성해 주신다면 저희도 소중하게 평가해서 발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에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어주신 도경목 CP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부와 3부로 나눠서는 이번 모집 부문인 MD 직군 그리고 경영지원 직군을 싹 다 파헤쳐 볼 텐데요. 각 직무별 회사 생활을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브이로그 그리고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전해듣는 따끈따끈한 취뽀 경험담까지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MD 브이로그 영상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SG.com 뷰티잡파팀 김혜윤 파트너입니다. 사실 브이로그가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재밌게 봐주세요. 열심히 영상에 담아볼게요. 종강역에서 내려오면 바로 앞에, 정말 바로 앞에 한 30초? 저기 보이세요? 저기 있는 긴 벌집 같은 건물이 SSG.com입니다. 저는 출근하는 길에 꼭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기. 항상 가는 길에 들려서 커피를 사가고는 해요. 들어가 볼게요. 당기세요. 미세온가? 여기가 아닌가? 이게 취업 준비생일 때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세계 임직원이 되고 나서는 항상 30%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가격 보이세요? 놀랍게도 3,000원대.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점심시간에 어디 청계천 같은 데 나가서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출근길은 항상 계단의 연속이에요. 다행히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답니다. 네, 저희 이제 들어갈게요. 사원증 찍고 삑! 문 오픈. 짜란! 저희 사무실에 온 걸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제 자리로 가볼게요. 사실 제 자리는 엄청난 뷰 맛집이랍니다. 보이세요? 여기 보면 MD다 보니까 협력사 분들을 만날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진짜 많이 받아요.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명함을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자, 이제 업무 시작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MD는 내가 먼저 보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사람 같아요. 특히나 이커머스는 고객들이 상품을 직접 볼 수 없다 보니까 제가 먼저 상품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시차 출퇴근제를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지만 저희 팀에 있는 파트너님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기도 해요. 출근하면은 가장 먼저 전날 매출이 어땠는지, 또 이번 달 누적 실적은 어땠는지, 그게 전년비와 비교해서는 어땠는지를 동기간으로 비교해서 보고 있어요. 많이 팔린 제품 중에 이런 아르코 화이트 블랙링이라는 제품이 4개나 팔렸네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저도 지금 착용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짜란. 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 보면은 좀 뿌듯하고 입점시키고 행사를 잡은 되게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MD 직무이다 보니까 메일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통이 온답니다. 거의 30통의 메일이 왔죠. 보이세요? 왜냐면은 저희는 많은 협력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협력사들로부터 행사 요청이 왔는지, 또 아니면 내부의 다른 프로모션 팀 등의 파트너님들로부터 행사 요청 등이 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상품이 어떤 행사가로 진행이 되고 어떤 요청 사항이 있는지도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요. 여기 보이세요? 저희 임직원 혜택 중에 하나인 사원 패키지 예약이 확정되었다는 메일이 왔네요. 매년 하루씩 신세계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숙박권을 무료로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한 MD가 담당하는 상품의 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 20에서 30만 SKU의 상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신상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전날에 어떤 상품이 등록이 되었고 또 어떤 상품이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일일이 승인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하는 상품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상품, 또 더 많은 신상품들을 많이 보고 좀 트렌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저희 직무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작년 브이로그 보신 분들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닷컴 채용 브이로그 찍었던 윤준석이라고 합니다.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실까요? 약간 본인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그 전문성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관심도를 좀 많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서아, 근데 너 일어나면 안 되잖아. 너무 일어나. 팔이 아프다. 그래.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파트너님들. 안녕하세요. 요즘이 이제 금테크라는 말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몰에서 가장 1등으로 매출을 잘 내고 있는 업체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단독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요것보다는 덜 선명해 보여요. 자, 이렇게 긴 통로를 지나면 5층과 6층을 잇는 건물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를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러요. 진짜 천국의 계단 같죠? 여기서는 이제 세미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좌석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력사분 미팅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미팅이 있을 때 이 천국의 계단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회사 자판기. 저는 종종 아침에 배고프면은 회사 나가기 좀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제해서 바로바로 사 먹습니다. 네, 오늘 저의 하루를 함께 구경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짧지만 저의 일상이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 MD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상품을 기획하고 소싱하는 MD 직무의 매력을 잘 느껴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식 입사 후에는 이마트, 백화점, 스타벅스에서 임직원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요. 매년 지급되는 숙박 패키지를 사용해서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영랑호 리조트, 레스케이프, 포포인츠 호텔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MD 직무의 모든 것을 말해줄 앞으로 여러분들의 선배 파트너님들이 될 수도 있는 SSG.com MD 파트너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잡화팀에서 시계 주얼리 카테고리 담당하고 있는 김혜윤 파트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전용 식품팀에서 베이커리 반찬 카테고리 담당하고 있는 김기환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님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합격했어?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최근에 입사한 김기환 파트너에게 궁금한 내용인데요. SSG.com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생일 때 식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일 잘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다양한 소비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이커머스 업계가 꿈이었고 SSG.com은 그 중에서도 온라인 장보기를 리딩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1순위 목표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SSG.com이 온라인 장보기를 리딩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지금 제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은 1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이제 신입사원분이라 애사심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 동기를 통해서 조금 더 궁금하고 검증해보고 싶은 부분은 많은 산업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커머스인지, 그리고 이커머스 안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SSG.com인지 저희 회사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보고 싶기 때문인데요. 얼마만큼의 관심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의도한 것만큼 잘 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두 분 모두에게 좀 더 MD 직무 관련해서 어떤 경험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는데요. MD 직무 관련된
경험이 있으셨던가요? 저는 사실 MD 직군 관련된 인턴이나 공모전 경험은 없는 지원자였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걸 메꾸려고 했던 본인의 특별한 노력이 있으셨던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인턴이 없다 보니까 대학 생활 중에 많은 소재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동아리나 학생회를 하면서 직접 간식을 매입해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점들,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소서에 녹여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업 MD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자소서에 기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혜원 파트너님은 MD 관련된 직무 경험이 있으셨던 걸까요? 사실 저는 기완 파트너님이랑은 반대로 인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제가 실제로 겪었던 MD 인턴보다 더 강조를 했던 건 사실 그 이외의 활동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님들에게 MD로서의 역량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때 좀 한 2년, 3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연애 2, 30회 정도 대회 기간에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일들을 많이 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뭔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소통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협상을 하는 능력 등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MD로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인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MD 실무자가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크게 두 가지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그 중에 하나는 지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협상력이에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이 협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협상이 쉽게 생각하면 밀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협력사랑 상의를 할 때 지금 당장은 제가 협력사에게 살짝 지는 입장이더라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에게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끔 밀당을 잘 하는 능력이 굉장히 MD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추진력인데요. MD가 되면은 정말 팀장님조차 내 카테고리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로 정말 중소기업 사장처럼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내가 추진하고 이뤄나가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걸 설정해서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MD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떤 역량이 실제로 필요하고 실제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자소서를 자꾸 묻고 답하고 얘기로만 들으니까 실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제 공채 때 썼던 자소서를 직접 뽑아왔는데요. 파트너님 여기 제 이름이 보이는데 이거 제가 잘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우수 사례로 가져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눈을 뜨고 볼 수가 네. 없어요. 제 옛날 자소서는. 읽지 말아주세요. 파트너님 네? 해외 인턴으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역시 SSG.com은 어학 성적이나 학벌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는데 해외 인턴으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해외 인턴으로 근무했던 거는 MD랑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요. 그냥 일종의 직업 탐색의 여정으로 해외 인턴에 잠깐 갔다 온 거라 그냥 거기서 얻은 역량들을 MD로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썼을 뿐입니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해외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했던 일들이 미국에 있는 영상 제작 업체랑 또 독일에 있는 자동차 제조 업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잇는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삼국의 이해관계를 정말 조율하고 이해관계에서 오류가 없도록 잘 전달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확실히 조율하고 협상하고 또 소통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했던 업무들이 MD로 일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했었어요. 정말 M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말 광고 쪽 업무였지만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광고 업무가 실제로 봤을 때는 MD 직무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광고 업무를 경험하면서 MD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면은
이렇게 직무 연관성을 강조해서 자기소개서에 적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럼 좋은 사례인 건가요? 당연하죠. 네, 파트너님. 제 차례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부분은 질문 받기를 기다렸다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푸드 관련 SNS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업계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푸드 트렌드가 뭐야? 최근 뭐 업계에 정보가 있니? 이러한 질문들을 기다렸는데 다행히 해주셔가지고 1차 면접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답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기소개서, 즉 서류 전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면접 전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작년에 저희가 처음 도입했던 면접으로 AI 면접이 있습니다. 이 면접을 기안 파트너는 응시를 하고 입사를 한 건데요. AI 면접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사실 AI 면접은 저도 정말 처음 해보는 전형이어서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는데요. 일단 우선은 응시가 가능한 조용한 스터디룸을 빌려서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상호 파트너님은 아시겠지만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되어서 답변을 하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중고 핸드폰을 팔았는데 그 핸드폰이 파손돼서 도착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줄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정말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핸드폰을 들고 나무주연상급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연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건 또 제가 너무 못하죠. 영석을 깔아주시면 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 외에 상황 면접이 아닌 게임을 한다라고도 네. 많이 후기를 알려주시던데 맞습니다. 저는 게임을 정말 반복하는 여러 가지 게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단순한 게임이었는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 몇 문제는 사실 찍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많은 지원자분들이 또 어려워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저희 전형상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지를 들어서 성실하게 임하되 자연스럽게 전형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역량 검사는 전체 전형에서 참고 자료로만 확인이 될 거고요. AI 역량 검사가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AI 역량 검사를 통해서 이 지원자가 특정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어떠한 성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이 성향에 대한 부분만 간단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성실히 응시를 해주시되 그 부분에 있어서 당락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림 스테이지 한번 파트너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유명한 신세계의 꿈의 무대? 알죠. 저도 그건 겪어봤습니다. 준비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드림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발표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과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드림 스테이지 가서 아주 많이 떨렸지만 정말 그때 느꼈던 긴장감을 살짝 기억을 하면서 하니까 정말 제 페이스대로 잘 발표를 할 수 있었더라고요. 드림 스테이지를 나중에 준비할 일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려요. 그럼 기안 파트너님은 드림 스테이지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발표 연습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인이나 가족분들 앞에서 발표를 자연스럽게 하는 훈련을 했고 또 학교에서는 대형 강의실을 빌려서 거기서 혼자서 여러 번 하면서 정말 목이 아플 때까지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팀장님들 앞에서 발표하니까 몇 번 버벅인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속넓은 슬랙스를 입었는데 제 다리가 진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너무너무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려웠던 부분은 따로 없으셨어요? 드림 스테이지를 하고 나면 팀장님들께서 정말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정말 궁금한 걸 질문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회원 파트너님은 본인의 드림 스테이지 주제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네, 사실 제 주제는 거의 두세 줄에 달할 정도로 진짜 길고 어려운 주제였는데 핵심만 요약하자면 교환 반품률을 줄이는 아이디어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사실 드림 스테이지에 있어서 아이디어 자체를 독특하게 많이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탄탄한 PPT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드림 스테이지는 이 지원자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받았던 주제는 교환 반품에 관한 주제였기 때문에 저는 고객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 프로세스의 여정에 있어서 오프라인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불편함을 가져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이것들을 정말 구매 여정별로 단계별로 전략을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배송을 받는 과정, 그다음에 배송이 끝나고 구매 후에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과정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단계에서 고객이 어떤 불만이 있어서 교환 반품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예 구조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기안 파트너님 혹시 어떤 주제로 하셨어요? 저는 ssg.com 하면 식품이 떠오를 수 있게 하는 상품 전략을 제시해라 이런 주제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ssg.com이 온라인 쇼핑몰로서 저 같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걸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했고 제가 직접 우리 몰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또 좋았던 점들을 더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통계 자료나 또 실제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논리성을 갖춘 PPT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림 스테이지의 취지를 되게 잘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창의적이고 키치한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 주제에 이렇게 접근을 했고 이런 기획안을 만들었는데 이런 기획안 밑바닥에는 본인의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드림 스테이지를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차 면접인 드림 스테이지 면접까지 MD 선배 파트너님들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입사하고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셨는지 한 번씩 여쭤볼게요. 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넉넉한 잔고, 네, 매월 꽂히는 이런 풍족한 잔고가 굉장히 좋고요. 이런 안정적인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물적인 거고 제 심적으로는 사실 저는 MD라는 직무가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에선 정말 사장님 같은 마음으로 주니어지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제 직무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SSG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회원 파트너님은 물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네. 굉장히 안정되고 행복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100점짜리 상황입니다. 네. 그럼 기안 파트너님은 혹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 갓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신입사원으로서 새로운 회사에 컨택을 해서 상품을 소싱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가감없이 맡겨주시고 믿어주시는 게 저는 이 회사 오기 잘했다라고 생각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신입사원이지만 주니어, 시니어가 하는 업무를 동시에 경험하고 배워볼 수 있다는 점은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씩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후배 MD 파트너님들에게 취업 준비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한마디씩 혹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들어오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각 카테고리마다 정말 업계 최고 전문가 MD 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첫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성실히 전형에 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파트너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지원자님들에게 조금 더 꿀팁이 될 만한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자면 지원자님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MD로서 어떤 역량을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고 이거를 살릴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해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작성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MD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MD 직무를 준비하시는 지원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주신 두 파트너님들께도 감사 인사 전하면서 이어서는 경영지원 브이로그 영상 만나볼게요. 나오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SC.com에서 인프라 기획팀 물류센터 시스템 기획을 맡고 있는 최윤석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희 점심시간에 이식권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10대를 지원받고 그걸로 점심을 먹고 있어요. 오늘은 뉴요커 샐러드를 먹겠습니다. 점심으로 샐러드가 배가 생각보다 많이 차요. 절대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 완료. 감사합니다. 완료. 픽업 완료.
사내에서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사와가지고 편하기도 하고. 짠! 여기 정원입니다. 도심 속의 정원, 쉴 수 있는. 여기 잔디밭도 이렇게 작게 남아 있어요. 밖에 뷰를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보고 아침에 여기서 샌드위치 먹거나 아니면 커피 마시거나, 아침에 막 정신없이 출근하면 머리가 복잡해서 바로 일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데 와가지고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업무하러 들어가면 저희 팀분들 지금 다 좋아하고 계세요. 엄청. 제 자리에 다 왔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처리했던 업무는 매입 전표를 발행할 때 어떤 전표가 어떤 협력사에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지 먼저 데이터 확인을 체크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A 업체가 받아야 될 돈을 B 업체가 받았다면 그건 정정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정 처리가 맞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데이터 검수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획되고 완벽하게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자라고 들어와서 무조건 기획만 하는 건 아니라 제가 기획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받고 그렇게 또 운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가 기획한 시스템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로서 같이 운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오라는 자동화 물류센터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어요. 자동화 물류센터는 사람이 직접 피킹을 해서 고객들의 상품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설비가 피킹을 해서 고객들의 바스켓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피킹 속도가 빠르고 더 많은 고객 바스켓들을 집품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얼마나 저희한테 많이 주문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얼마나 각 물류센터마다 가동을 하고 있는지 보는 장표도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가동률을 지금 보이고 있죠. 또 제가 제일 오래 맡아왔고 지금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발주라는 업무가 있어요. 어떤 요일에 어떤 점포에서 어떤 고객이 이 상품을 살 것인가를 예측을 잘 해야 고객들이 봤을 때 품절도 안 나고 결품을 경험하지도 않으시겠죠. 그래서 자동 발주라는 걸 도입해서 사람이 발주하지 않고 시스템이 발주하는 그런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시스템이 발주할 때는 어떤 기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며칠 동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미래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달라, 혹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행사를 할 거니까 이만큼 더 추가해서 발주를 해달라 라는 기준값들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높은 발주 자동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90%가 넘는 자동화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획자는 항상 변하는 어떤 상황에 이건 당연하게 자동 발주가 잘해줄 거야, 혹은 어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잘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계속 데이터를 트래킹하면서 고민하면서 주의 깊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취준생 때는 시스템 그냥 잘 만들면 사용자가 잘 알아서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용자가 보기에 좋은, 사용자가 보기에 예쁜 그런 화면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용자가 정말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업무하고 있어요. 지금 재택근무 하시는 회사들도 많을 텐데 저희도 조를 나눠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다른 분들 자리를 보면 이렇게 빈자리가 상당히 많죠. 다 오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 원격 접속으로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 계속 메신저로 저는 저 앞자리 파트너님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업무의 흐름이 끊이지 않게 같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파트너님. 네. 프로그램에서 제보 반영 여부 이미 Y로 N 바꿨을 때 당일분까지 특정 전표인데 50개밖에 매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은 업무가 한창인데요. 다른 분들 일하시면 살짝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저 갈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는 회사 3층이고요. 저희 회사 3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수면실이 있어요.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좋은 헬스장에서 운동도 입주사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SSG 인프라 기획팀의 하루 여러분 같이 보셨는데요. 취준생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회사 생활에 대한 좋은 희망과 꿈 그리고 좋은 지원할 수 있는 밑거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퇴근하러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MD 직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경영지원 직구는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 마케팅, 서비스 기획, SCM, 그리고 재무, 총무, 인사와 같은 지원 직무를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SSG.com이 올해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새롭게 바뀐 근무 환경과 더불어서 헬스장, 샤워실, 그리고 수면실까지 다양한 사내 편의시설들을 근무 시간 외에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원하는 식권 포인트를 통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본인이 먹고 싶은 다양한 음식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한 현장의 소리와 경영지원의 모든 것을 얘기해줄 경영지원 직무 파트너님들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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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홍보 브랜딩 팀에서 브랜딩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기획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영섭 파트너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합격했어? 그럼 파트너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장 최근에 입사를 하셨는데 다양한 직무들 중에서 특히 이 마케팅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되돌아봤을 때 좀 소비자의 눈에서 생각하고 분석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팅은 결국에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직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런 특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트너님들께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스펙들, 다양한 경험들을 해오셨을 텐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소비자 조사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업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소비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업무를 저한테 주셔서 그 업무들을 잘 녹여내서 자소서에도 그 내용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마케팅 직무로 지원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인턴 경험도 없었고, 근데 다만 저는 소비자 트렌드 다이어리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 행태들을 관찰해보고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경향성이나 트렌드를 혼자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의 키워드로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보기도 하고 왜 그런 트렌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기도 하면서 주변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소비 트렌드 같은 거를 꼼꼼하게 관찰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게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각의 실무자가 봤을 때 이 직무에서는 이 역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마케팅 부서의 홍보 브랜딩 팀은 실행력이 좀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 브랜딩 팀에서는 굉장히 전사적인 규모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유관 부서와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작고 내부적인 이슈들을 모두 이제 일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파트너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으실까요? 감성 마케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알비백 모닝레터라고 해서 새벽 배송에 저희가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알비백에 편지를 넣어서 전달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어떤 종이의 재질로 할 건지, 그리고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그리고 배송 기사님들이나 물류센터의 OP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고객들에게 배부할지의 과정들을 사실
다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실행력이 중요한 팀이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파트너님께서는 기획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역량은 취준생들도 꼭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IT 서비스 기획자로서는 일단 어떤 하나의 서비스라도 작은 서비스라도 기획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실무자로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어떤 것도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건 없다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사람과 일할 때는 이거는 통상적으로 당연히 통용되는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그 특정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람과 시스템은 굉장히 다른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기획자로서 또 서비스 기획자로서 만약에 IT 산업에서 일을 하시려면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고 다 내가 하나하나 정의해서 기준을 잡아야 한다라는 어떤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업무하시는데 상당히 수월하고 또 업무 능력도 상당히 좋게 평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랑 같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개발도 가능하신 걸까요? 제가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 입사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개발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개발 용어에 관심이 생겨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내가 업무를 하기 수월하고 더 같이 일하는 개발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기획자라면 한 번쯤은 개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무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직무에 입사하기 전까지 서류 전형을 어떻게 하셨고 면접에는 어떻게 응시하셨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기소개서 항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수 파트너님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제일 어려웠다라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문항이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 중에 가장 몰입해서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문항을 사실은 자기소개서다 보니까 직무랑 연관된 경험으로 자꾸 찾다 보니까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제가 솔직하게 최근에 가장 몰입했던 경험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경험이 있어서 상세하게 과정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의 주제부터 또 장소도 생각하고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팩트체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좀 뻔뻔하다시피 찾아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홍보 브랜딩 팀에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직무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셨던 거네요? 강조라기보다는 약간의 은은하게. 은은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SSG.com 회사 안에 어떤 팀들이 있는지 쉽게 그 정보를 구하기가 힘들 텐데요. 그 정보를 구했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지인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SSG.com에서 솔직하시네요.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지 지인의 지인까지 약간 탐색을 했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봤었던 것 같고요. 설명회에 가서 상세하게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SSG.com의 입사 전형 중에 가장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전형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특이한 전형은 아마 드림 스테이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했던 다른 회사들은 당장 당일날 면접 준비를 시키고 바로 PPT 발표를 하게 하는데 SSG.com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주고 주제를 미리 공개한 후에 PPT 발표를 준비하게 해서 이제 연습된 PPT 발표를 하도록 전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점에서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되게 좋게 그 시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접관 분들이 진짜 바로 앞에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떨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 또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드림 스테이지가 특이하면서도 저한테는 되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특히 지원자분들이 드림 스테이지 면접, 즉 PT 면접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운영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자분들께서 드림스테이지 면접장 링크를 시스템상에서 받게 되시면 해당 시간대에 링크로 타서 접속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접속을 하시게 되면 해당 면접장에 이미 지원자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PT가 띄워져 있을 겁니다. 따라서 PPT가 본인의 결과물이 맞는지 확인만 하시고 평소 PPT를 넘기는 것처럼 키보드를 사용해서 PPT를 넘기고 본인이 생각했던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시스템이 멈추거나 또는 PPT가 본인의 결과물이 아닐 경우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면접 지원분들이 그때그때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걱정 없이 면접에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님, 면접 때 받았던 질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들을 몇 개 더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면접관분께서 그러면 거기를 가지 왜 우리 회사에 시험을 보러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썼던 거와 똑같이 제가 갖고 있는 이커머스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내가 이 산업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많이 당황하시지 않았어요? 네, 많이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PT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도 자기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내용을 써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어필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 파트너님은 면접 때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항상 기억이 난다 하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종 면접 때 SSG.com의 미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에 SSG.com의 미래 가치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포괄적인 질문이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질문이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저도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미래 가치는 뭐 단순히 소비자 트렌드를 빨리 쫓아가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인 것 같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SSG.com을 봤을 때 기존에는 사실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산다는 게 조금 고객들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물류 과정에서 변질 우려도 높고 한데 이런 신성식품 같은 거를 이제 편하게 믿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소비 문화에 SSG.com이 기여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고 앞으로도 SSG.com은 뭔가 이런 온라인 쇼핑의 장벽을 깨 나갈 수 있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면접을 응시를 하시면서 약간 면접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면접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원자들을 만나게 되고 비슷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뻔하거나 딱딱한 이야기를 하면 인상에 남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포인트를 넣을 수 있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발표를 시작할 때 저는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그 프레젠테이션에 사례를 굉장히 많이 넣었었어요. 그래서 지명 광고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이미지랑 카피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또 이제 만약에 제가 제안한 전략이 반영이 됐을 때 그 제가 설정한 페르소나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지 그런 여정들까지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드라마 대사로 시작을 할 때는 성대모사까지? 아니요. 성대모사가 아니라. 인용만? 네, 인용만. 그러면은 파트너님은 혹시 직무와 완전 관련된 경험 외에 혹시 파트너님만의 어떤 취미나 특기로 면접 때 어필했던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여쭤보기도 했었는데요. 두 분께도 똑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SSG.com에 입사하고 이런 점은 정말 행복했다. 저는 젊은 조직에서 일할 수 있다? 또 젊은 조직에 동료를 두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파트너라는 호칭을 쓰는 것도 저는 상당히 제가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딱딱한 직급이 있었다면 제가 그 직급에 눌려서 제 의견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일하면서도 전화도 너무 자유롭게 걸 수 있고 메신저도 너무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문화들이 일하기에도 편하고 또 일할 때에도 더 효율도 잘 날 수 있고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젊은 조직이라는 점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파트너님께서는 제일 좋았던 점? 저는 신입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 같아요. 사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SSG닷컴이 약간 대기업 안에 있는 스타트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저는 이 정도의 규모의 조직에서는 그래도 스터디할 것도 많고 뭔가 신입사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체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저한테 주어지는 업무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뭐 회의를 할 때도 제가 내는 의견들이 저의 선배 팀원분들이 내는 의견이랑 항상 동등하게 취급을 받고 뭔가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이 약간 업무를 할 때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트너님께서 업무를 하시는 것 중에 뭐 홍보 브랜딩 팀이다 보니 광고 업무도 종종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아요. 혹시 광고 업무 진행하시면서 SSG닷컴 잘 왔다 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공유를 만났어요. 공유를 만났고 사진도 찍었고 광고 캠페인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지면 촬영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사이트에 올라가는 모델들의 사진 이미지 컷을 찍는 그런 활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저는 공유 모델의 지면 촬영장에 가서 직접 그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 잘 왔다, 잘 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4시 퇴근할 때 정말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께 질문했던 거에 좀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 직군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영지원 직군이 상당히 많은 세부 직무들을 뽑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장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필을 해야 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소위 말해 내가 뽑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직무에 경쟁률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으니까 최대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솔직하게 보여주자라는 자세로 자소서에도 임하고 면접에도 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취업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펙을 갖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안에서 내가 제일 우수하니까 뽑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점을 면접관들이나 다른 임원분들에게 솔직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파트너님도 혹시 응원의 메시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제가 작년에 이 채용 설명회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 그리고 기업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되게 막막했었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의 기준이나 인재상에 맞게 작성을 하다 보면 다른 지원자들이랑 차별화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접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인지를 좀 진지하게 깊게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좀 솔직 담백하게 담을 수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영지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해주신 경험담들이 지원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두 분 파트너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SSG닷컴 온라인 채용 경험의 듣보잡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SSG닷컴 하반기 공개 채용 일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마감 기간이 10월 12일 월요일까지이니까 마감 기한, 마감 시간 꼭 확인하셔가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꼭 회사에서 쓱 만나요.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봐도 이커머스가 대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ssg.com이 그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과 꼭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파이팅! 네, 취준생분들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희 ssg.com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화이팅!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면접 전형이 많이 달라져서 긴장도 되고 굉장히 낯서실 것 같은데 ss.com의 임직원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막막하고 때로는 막연히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작은 경험이라도 소중하게 평가해드리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 화이팅!